있어서 알아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미정 강사라고 합니다. 경안중학교 우리 친구들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약물 오남용 마약 예방 교육을 45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정 강사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청소년 약물 오남용 마약 예방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이슈거리도 많고 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0손가락에 드는 강사다라고 저를 소개합니다. 배꼽이 인사를 하네요. 선생님이 사는 곳은 대구예요. 그래서 대구에서 우리 흰곰 한 마리를, 빼꼼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네요. 이 아는 편안한 한자에 편안한 영자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는 편안하시고 무탈하시고 건강하라 라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친구한테 건강하고 편안하고 안전하라고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 나눈 인사 중에서 바로 반갑다라고 인사하죠. 이 반은 하나님을 뜻한대요. 신을 뜻한대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바로 신과 같은 존재다. 이런 극존칭 인사말이 반갑다라는 인사입니다. 자, 극존칭 인사 정말 존경하듯이 존중하듯이 친구들에게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도움을 받으면 고맙다라고 인사하죠. 이 고자는 높을 고자에 많은 여신을 뜻한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땅을 지키는 여신과 같은 존재다라는 인사가 고맙다라는 인사입니다. 그쵸? 자, 이런 말이 있어요. A, B, C, D, E는 인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B에서 D로 가는 게 삶이래요. B, birth. 태어나서 D, death. 죽음으로 가는 게 삶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누구나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라고 결정하는 것은 바로 C, choice라는 것입니다. 자, 초이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내 삶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은 희망이요. 사람은 박물관이요. 사람은 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짝꿍에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나에게 선물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선물과 또 같은 존재 맞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 중에서 이렇게 요즘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죠? 오늘도 경상도 쪽에서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다고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비가 많이 오는 날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글을 올리면서 웃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신나는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신나는 사진. 신이 날아다니는 사진입니다. 한번 웃고 시작하자고요. 그죠? 자, 그래서 웃을 때가 아름답고 웃다 보니 행복하고 표현하며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살아남은 자는 강한 종도 아니고 우세한 종도 아니고 오직 변하는 종만이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변화가 정말 좀 힘들지만 그래도 변화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겠죠. 한 번 긍정은 좋은 사람, 두 번 긍정은 성공할 사람, 세 번 긍정은 주변을 살릴 사람, 네 번 긍정은 기적을 이룰 사람. 긍정이 4번이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기적 한번 이렇게 볼까요?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긍정이 4번이면 기적이 일어난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긍정이 4번이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긍정의 힘을 우리가 믿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간은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 불행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좀 작은 거지만 행복해, 정말 행복하다라고 표현하는 순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교육이 약물 오남용 교육과 그리고 마약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제 첫 수업은요, 약물 오남용 교육을 하겠습니다.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게 바로 약물 오남용 교육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약과 약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O 또는 X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머리가 아플 때는 약국에 가서 텔레비전에 광고하는 약을 한 번이라도 사 먹은 적 있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맞다고 생각하면 바로 O,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면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는 바로 X, 틀린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많이 아플 때는 먹던 약을 조금 더 먹어서 병을 낫게 한다. 선생님도 가끔씩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저녁에 한 번 더 먹으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자기 전에 한 번 더 먹는데 이런 약물 오남용 교육을 통해서 또 선생님 습관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이건 잘못되었을까요?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의사의 처방전 따라 하루에 약을 3번 먹으라면 꼭 3번 이렇게 지켜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알약을 먹었을 때는 그냥 물 없이 삼켜야 효과가 좋다.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알약의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 이러면 이게 좋다 하면 O, 아니다 이건 잘못되었다면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잘못되었겠죠. 그죠? 그래서 X가 정답이에요.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먹지 않고 버린다. 아까워서 다음에 또 혹시 감기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두고 뭐 이렇게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 그럼 버렸다 하면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버리지 않고 먹는 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쵸? 자, 먹지 않고 버린다. 먹지 않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난 거는 무조건 버리는 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 초콜릿이 들어있는 카페인과 콜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달라서 같이 먹어도 효과는 겹치지 않는다. 거의 비슷한 카페인이에요. 그래서 정말 카페인을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청소년이 습관적으로 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시면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은 O입니다. 왜냐하면 이 카페인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많이 먹게 되면 한참 성장할 때 아주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종합 비타민이나 약을 커피와 함께 복용하면 비타민이나 약의 흡수나 분포가 달라질 수 있다. 예, 이거는 마땅히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OX를 통해서 나는 얼마나 약에 대해서, 약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를 한번 알아봤다면, 약이라는 것은 뭔가라고 스위스 의학자인 파라셀수스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모든 약은 독이고, 독이 없는 약은 없다. 올바른 양이 약과 그리고 독을 결정한다. 그래서 올바른 양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의 정의는 사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약물이란 우리 몸속에 들어와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신체의 작용과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변화시키고 두뇌에 영향을 주어 생각이나 행동 방식을 변화시키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즉 일반적으로 의약품을 포함하여 인간의 신체, 정신, 중추신경, 행동과 감정의 변화를 초래하는 모든 물질을 약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물에는 기능이 있는데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아무래도 순기능은 도움이 되는 거고요. 역기능은 구토, 설상 등 부작용, 그리고 약물의 내성과 의존성에 의존해가지고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자, 약물을 구분을 하는데요. 이렇게 전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 그리고 기호품, 비식품으로 이렇게 약물을 구별한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 의약품은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
감독 아래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 그거를 전문 의약품이라는데 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 이렇게 약품을 구매해야 되냐면 부작용이 심해요. 그리고 내성이 잘 생기며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용법, 용량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전문 의약품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일반 의약품은 소화제, 영양제, 드링크류 등등 우리가 이제 24시라든지는 편의점이나 가게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이 일반 의약품입니다. 자, 전문 의약품보다 양리작용이 강하지 않아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도 약이에요. 그래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해서 이렇게 의약품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기호품이 있어요. 우리 흡연 예방 교육이라든지 음주 교육에서 술과 담배는 기호품이다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도 기호품에 들어갑니다. 먹을 수 있는 식품의 형태로 몸과 마음 그리고 기분의 변화를 일으키는 성분이 들어있는 물질이 기호품이다라고 정의를 내렸고 먹지 못하는 약이 비식품이 되는 거예요. 인체에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들어있는 성분의 효능의 목적, 본래 목적과 다르게 인체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바로 비식품입니다. 그래서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본드, 부탄, 가스, 시너, 살충제 등등은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작용이 초래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약품에 구분했다면 이제 우리 약물 오남용 교육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용어들이 있냐면 약물의 오용 그리고 약물의 남용 두 개는 약간 비슷하지만 구분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의존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내성이 생깁니다. 그죠? 내성, 중독 그리고 그 중독에 따른 금단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용어를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하지 않는 약을 잘못 사용한다든지 전문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약을 임의로 잘못 사용했다. 그리고 광고만 믿고 약을 잘못 사용했다.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오용입니다. 오용. 잘못 사용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약물을 질병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위하여 사용했고 순간의 쾌락, 현실의 도피를 위해서 충동적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든지 몸에 해로운 향정신적 약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이것은 뭐냐면 약물의 남용이 되겠습니다. 남용이 좀 문제가 되겠죠. 그쵸? 자, 다 오용이든 남용이든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특히 남용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 콧물이 나서 어머니가 한 달 전 복용했던 감기약을 먹었다. 이거는 남용일까요? 오용일까요? 예, 맞습니다. 오용입니다. 잠이 안 올 때는 감기약이 효과가 있어 가끔 먹는다. 이거는 뭘까요? 예, 남용이 되겠습니다. 그쵸? 손에 섭진이 생겨 아빠가 바르던 연고를 발랐다. 이게 잘못 발란 거죠. 그래서 오용입니다. 요즘 계속 어지러워 어머니가 드시는 비염약을 먹었다. 이것도 오용이 됩니다. 운동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근육 강화제를 가끔 복용한다. 예, 남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부가 다 안 될 때는 커피를 마시면 집중력이 좋아져 자주 마신다. 이건 남용일까요? 오용일까요? 예, 남용이 됩니다. 광고를 보고 살을 빼기 위해서 식욕 억제제를 먹었다. 예, 이것은 오용이 되겠죠. 두통이 심해서 한 알 먹던 진통제를 2알씩 먹는다. 이거는 남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살 동생이 설사가 심해 전에 내가 먹었던 약을 용량을 절반을 먹였다. 아이들은 이제 어린이가 먹는 용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른이 된 성인 약을 반을 이렇게 갈라서 먹이고 하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됩니다.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용이 됩니다. 아버지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신다. 예, 알고 있을 거예요. 남용이 됩니다. 그래서 남용과 오용은 조금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물을 지속적 그리고 주기적으로 사용하고 약물 복용을 하지 않으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생활을 못하는 상태 이게 바로 어떤 상태가 될까요? 의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의존성이라는 뜻이 이렇게 성립됩니다. 같은 용량을 사용해도 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약물의 용량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내성이랍니다. 내성. 예, 내성의 용어고요. 내성으로 약물을 준다면 금단 증상이 생기는 육체적 의존성에서 이거는 중독이 되겠습니다. 그죠? 중독. 심각하죠? 약물을 중독이 되어서 약물을 중단하면 나타난 증상인데 저조, 예, 그리고 불안, 구토, 두통, 우울, 불면, 그리고 경련, 오한이 생기는 것은 바로 금당 증상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흡연 예방 교육을 할 때는 금단 증상에 대해서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약물 증상도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약물 오남용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약물 없는 사용법인데 사용 설명서를 정말 잘 읽어봐야 됩니다. 이 성분은 어떤 성분이고 용량은 얼마만큼 그리고 용법, 예, 주의사항, 유효기간은 이렇게 해서 사용 설명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고 섭취를 해야 됩니다.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투여해야 된다 해서 OS를 통해서 알아본 거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우유라든지 주스 이렇게 콜라와 투영하면 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약을 먹을 때는 물을 이용해서 복용해야 하는 게 올바른 투약법입니다. 자, 병 안에 든 약을 뚜껑을 이용해서 끝낸다. 우리가 약이 있으면 손으로 넣어서 이렇게 끝내잖아요.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었다 해도 이물질이나 이제 세균이 있기 때문에 항상 뚜껑을 이용해서 이렇게 꺼내서 약을 드시는 게 좋고요. 가져온 약을 이제 복용 시간을 지키고 정량을 투약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끔씩 약을 먹는 걸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2회분을 한꺼번에 먹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항상 정량을 또 지키면서 투약을 해야 되고요. 예, 정서가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함께 투약하지 않기. 우리 감기가 오르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드시는 약을 나도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청소년이기 때문에 같이 먹어도 된다 생각하고 먹으면 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을 좀 잘 보관해야 되고요. 그쵸? 자, 약 복용 시 피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 고혈압 약이라든지 항우울제 그리고 항히스타민제는요.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대요. 여기에서 오렌지, 자몽, 주스 같은 거는 같이 섭취하면 안 됩니다. 변비약, 항생제 같은 경우는 유제품, 우유 같은 유제품 종류를 같이 섭취하면 안 되고요. 비타민제는 알코올이 아니라 녹차, 홍차 종류라고 합니다. 근데 술을 한 잔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침에는 숙취 때문에 진통제라든지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정말 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천식 치료제하고는 덩푸는 생성, 카페인은 같이 이렇게 섭취하면 안 되고요. 피임약이라든지 호르몬제는 인삼과 같이 이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약과 피해야 될 음식을 항상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같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하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올바른 약품을 보관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약은 어떻게 보관해야 되고 특히 가루약은요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5일분 약을 지어왔으면 5일 초과시 폐기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의약품 같은 거는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자, 시럽 등 물약은요 뚜껑을 꼭 닫아서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실온에 보관해야 되고 냉장 보관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햇빛을 피해서 보관해야 되고 그늘에 보관해야 되고 꼭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고 하는 것들은 보관을 이렇게 그 봉투에 확실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잘 읽어보고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고요. 제품에 부착된 라벨을 떼지 않기. 라벨에는 이렇게 뭐 유통기간이라든지 약 보관법이라든지 복용 방법들이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떼내면은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억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벨을 떼지 않고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유통기간이 지난 약은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복용이 끝난다든지 유통기한이 다 된 의약품은 반드시 어디 가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자, 쓰레기통이 아니라 약국에 비치되어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는 게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몸에 좋은 약과 그리고 몸에 해로운 약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있죠. 그죠? 이게 우리 몸에 해로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후에 우리가 계속 나오는데
콜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유럽의 어떤 이제 나라에서 목에 두꺼운 가시에 생선뼈가 걸렸대요. 근데 이제 의사한테 가니까 콜라 있죠, 콜라. 콜라 한 병을 다 마시래요. 그 대신 각을 하듯이 콜라 한 잔 입에 넣고 깔 하고 삼키고 깔 하고 삼키래요. 예, 한 병을 다 먹으면 괜찮아진대요. 혹시나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콜라 한 병을 마셨는데 세상에 그 뼈가 다 녹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콜라가 독한 겁니다. 우리가 이를 콜라병에 담아두면 이가 다 녹는다고 하잖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근데 그걸 이렇게 먹으면 우리 성장하는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얼마나 해롭겠습니까? 그죠? 근데 콜라 없이 살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즐겨 먹고 있는데,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콜라라든지 카페인이라는 것들은 아주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성분 중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카페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것은 뇌에 작용하여 생각과 느낌, 판단 등의 정신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친구 다 좋아하는 것들이죠. 초콜릿, 그죠? 그리고 녹차, 콜라, 커피 우유. 우유인데 커피가 들어간 거예요. 딸기가 들어간 딸기 우유도 좋아하고, 바나나 우유 좋아하고, 커피 우유 좋아하고, 우리 친구들이 다 이제 다 다르니까, 그죠? 근데 이 커피 우유라든지, 그리고 믹스 커피, 에너지 음료, 청소년들이 진짜 에너지 음료를 많이 마시고 있거든요. 커피 음료, 전문적 커피 이렇게 해서 여기에 공통적인 게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향정신성 물질인 카페인입니다. 그쵸? 자, 우리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있을까라고 했을 때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시는 콜라라든지 커피, 우유, 와, 생각보다 초콜릿보다 많이 들어있다. 그죠? 콜라가 얼마나 나쁜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문적 커피숍이 가장 많은 카페인이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카페인 금단 증상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집중력이 감소하고 우울해지고 변비, 두통, 감기 같은 증상과 근육통, 짜증나고 수면장애 등 우리가 흡연, 담배를 이제 금단 증상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청소년의 성장을 방해하고 골다공증 등을 촉진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생각보다 무섭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고 살고 싶다. 우리가 스트레스가 참 우리 그 청소년들이 전 세계적으로 학업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고 이렇게 살고 싶을 수도 있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이 세 마디를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스트레스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럴 수 있겠구나. 두 번째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예,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거의 비슷하지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진짜 힘들 때 시간이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 아무 일이 아닌데 지금 현재 아주 크게만 와닿거든요. 힘든 일이.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되뇌겨 보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거의 몇십 초 만에, 1분도 안 돼, 몇십 초 만에 이렇게, 엄청난 많은 물이 불어나는 거예요. 무섭죠? 예, 계곡의 물이 이렇게, 순식간에 불어나듯이, 마약 또한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한 번에, 정말 호기심 때문에 했던 게, 정말 평생을 끊을 수 없는, 이 계곡물 같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위험한 계곡물이 마약과도 같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영상부터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여건 없이 들어와 많은 더러운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었고 어떤 이들은 살해되어 지궁창에 발견되게 합니다. 나는 학생들이 그들의 배움을 잊게 만들고 아름다운 여인으로부터 아름다움을 빼앗고 유창한 웅변가가 말을 잃게 하겠습니다. 나는 교사들이 가르치는 법을 잊게 하고 성직자들이 가르침을 원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모은 돈을 빼앗고 영원히 돌려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 아이를 태내에서 죽게 하든가 아니면 중독되어 태어나게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강도로 만들어 훔치고 살인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손안에 있는 한 당신의 의지는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친구요. 이런 친구가 있다는 건 너무 무섭지 않나요? 어떤 친구냐면 바로 나의 이름은 마약입니다. 야, 마약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무섭죠.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섬찟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마약이요,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뭐 예전부터 많이 되었지만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정말 마약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고 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예인들은요, 수시로 이렇게, 이제 매스컴을 달구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국에는 총기가 이렇게 소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약을 한 상태에서 총기로 이렇게 사람을 살인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서울 강남 일대의 학원가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에 좋은 음료를 시험하는 행사를 했어요. 음료수라고 해서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 마약류가 들어가 있은 거예요. 그리고는 며칠 있다가 그 마약을 먹은 이제 학생들의 그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바로 자녀 마약 투약 신고할 것 해가지고 뭐 돈을 요구한다든지 금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뭐 신종 뭐 이제 그 신종범 뭐예요? 막 이런 것들인데 하여튼 자 갑자기 부모를 협박하는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무섭죠, 그죠? 아무튼 이는 이제 그 마약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그 부모를 협박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실제 이제 일어났다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음료수라고 해서 이런 음료수 쓰면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이런 항상 한 번 더 보시고요. 이게 메가라 해서 이런 집중력이 향상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뭐가 섞였다? 마약이 섞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약이라는 건 뭔가라고 했더니 무감각, 마비이란 뜻으로 그리스어로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정신과 신체를 마비시켜 중독성과 탐닉성을 유발하는 물질이 마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마약은요, WHO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한 번 사용하면 자꾸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이게 바로 의존성이죠. 사용할 때마다 양을 늘리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내성이에요. 사용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이상이 일으키는 이게 금단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그리고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마약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이 유아인이 2년 동안 프로포브를 100여 차례 투약을 했답니다. 이걸 어떻게 밝혀내냐면 이 마약 특히 프로포볼 같은 것들이라든지 졸피뎀 그리고 식욕 억제제 펜타닐 이런 것들은요 의료용 마약류로 이렇게 취급을 해서 바로 생산, 유통, 사용 그리고 폐기하는 좋은 과정을 이런 과정들을 보고하고 그리고 정보를 수집, 분석,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인데 여기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밝혀지게 되고요. 그리고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대마초, 코카인, 케타민 얼마 전에는 이거에 더 몇 종류 더 해서 총 7종류의 마약을 이렇게 복용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슈가 됐고 참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경우는 정말 절대 정말 깜짝 놀랄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마약은 연예인들이라든지 유흥업소 그리고 서비스업 그런 이런 쪽에서 특히 유흥업소에서 많이 이렇게 그 취급하고 먹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직업별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답니다. 단속을 했더니 무직
33%나 되고요. 해사원도 있다고 합니다. 4.9%. 농사 짓는 분들 있죠. 3.9%. 그리고 노동자들. 집안에서 살림하는 사람들. 정말 이렇게 보면 분포가요. 직업별로 정말 다양한 직업군에서 이렇게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는 게 연구 결과에 이렇게 단속에 이렇게 결과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왜 그런가 했더니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가정집에서도 구하고 노사 길거리 가다가도 구할 수 있고요. 숙박업소. 요즘 이슈가 되는 게 SNS를 통해서도 이렇게 많이 구입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 연령별로 그러면 누가 가장 많이 이렇게 투약을 하나 했더니 10대에서 20대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10대, 20대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청소년 마약 범죄가 5년 새 5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야, 그리고 이런 일도 있어요. 여고생에게 마약을 이렇게 투약해서 중독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이 여고생을 판매에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야, 이런 경우도 있고요. 자, 청소년이라도 마약을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투약하는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고 최대 4역 또는 무기 등의 가중 처벌 조항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주 엄격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친구들 혹시 마약 김밥이라고 들어봤나요? 왠지 모르게 마약 김밥 하면 맛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때는 아주 많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마약 떡볶이도 있고요. 들어보셨죠? 마약 핫도그도 있습니다. 마약 호떡도 있고요. 마약 치킨도 있고. 그래서 이 마약이라는 글자가 있고 간판도 마약 김밥집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식약처에서 이제 마약이라는 글자를 자제를 권고하고 규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적혀 있다든지 이러면은 왜냐하면 이 마약은 정말 나쁜데 왠지 모르게 맛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좋은 의미로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규제를 하고 있고요. 우리 마약의 종류를 이렇게 보면 중추신경 흥분제로서 코카인, 필로폰이 있고요. 그리고 중추신경 억제제로서 허비제, 그리고 뭡니까? 헤로인, 아펜, 많이 들어보셨죠? 환각제로서는 덴마초 그리고 LSD 같은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자, 마약 남용의 문제점으로서는 중독, 금단 증상, 중추신경을 손상시켜 생각을 하고 사고를 가지게 되고요. 불법, 범죄, 제2차 피해가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엄청난 많은 돈이 이렇게 지불이 됩니다. 경제에서 손실은 문제점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죠? 왜 이렇게 청소년 마약이 사범이 이렇게 증가하나라고 했더니 아무래도 마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요, 공부 잘하는 약, 이런 약이 있을까요? 살 빠지는 약, 이런 약은 있다라고 좀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마약성을 가진 공부 잘하는 약은 오남용한다. 자, 이 공부 잘하는 약이 마약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 잘하는 약이라 해가지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치료제로 사용하는 약인데, 이런 이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복용을 해야 되는 약인데요. 일반인들에게 복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작용이 대단하겠죠. 그래서 세상에는요,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일명 공부 잘하는 약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살 빼는 약이라 해가지고 연예인인데 이 연예인이요 갑자기 도로에 나와가지고 길에 나와가지고요 주먹을 막 허공에 주먹을 이렇게 날리고 들어눕고 그리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달리는 차에 갑자기 뛰어들기도 하고 아무래도 있잖아요 마약을 한 것 같아. 아니다 다를까 경찰에 이렇게 신고받은 경찰에게 이제 붙잡혔는데요. 마약 투약 혐의로 이렇게 원심이 되더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마약 투약한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양기원이라는 배우인데요. 살이 너무 쪘는데 배역을 맡았는데 살이 빠져야 되는 배역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해서 바로 게말라 인간 나비 약이라는 다이어트 약을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이어트 약을 먹었는데 어때요?
예, 바로 그 마약과 같은, 마약을 먹은 것, 마약을 투여한 것과 같은 행동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요, 뼈만 남는 마른 몸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아주 이제 뭐, 프로아나라고 해서 정말 30에서 40km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을 다이어트 약을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이어트 약이 있잖아요. 청소년들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불법적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고 그래서 청소년들은 불법적으로 이렇게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마약을 찾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알듯이 이 살 빼는 약은요, 향정신적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마약으로. 그러다 보니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보요법을 이렇게 따라야 되는데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마약류 향정신약을 복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불법적으로 이렇게 투여하게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작용이 정말 심합니다. 성인도 똑같아요. 살 빼는 약은 좀 전에 우리 그 배우도 성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마약을 투여한 것처럼 이런 행동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심장이 빨리 뛰게 되고요. 잠이 안 오는 증상, 입이 마르고 공격적인 행동, 구토, 설사, 위장 이제 장애 증상이라든 환각 증상, 내성, 의존성, 우울증 이런 부작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자, 살 빼는 약은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향정신적 의약품이 포함된 살 빼는 약을 불법이나 중고거래 등으로 구매하거나 유통할 경우 청소년 똑같아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이 이렇게 구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불법적으로 하는 약을 구매를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모르고 구매한 것도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 빼는 약을 사고 팔고 이런 행위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또 두 번째는요, 무분별한 SNS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이제 마약에 대해서 알게 되고 구입을 하게 되는데, SNS에 사용하는 마약 언어입니다.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텐데, 아이스, 짝대기, 얼음, 크리스탈, 빙두, 시원한 술, 차가운 술, 이게 언어예요, 언어. 마약 언어, 그죠? 그리고 이모티콘, 우리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잖아요. 저도 이제 이모티콘을 많이 날리는데, 이런 판매합니다. 에스터시 약에 대한 이모티콘이거든요. 초강력 에스터시. 대마초, 코카인, 헤로인, 초강력 합성마약 이런 이모티콘이 이렇게 이런 것들로 이렇게 언어를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요즘 이슈가 되게 있는 게 바로 펜타닐이라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좀비 마약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돈이 떨어져 있으면 친구들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이런 돈은요? 무조건 죽겠죠. 와. 보기만 해도 죽겠죠. 그런데 미국에 정말 사람들을 떠들썩한 사고가 있어요.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바닥에 접혀있는 돈을 줍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에다가 펜타닐을 바르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투약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럼 주지 말아요라고 하냐면 펜타닐 분밀가루 막 흡입하더라도 중독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학교에서도 교실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펜타닐이 이렇게 전역에 뻗쳐나가고 있고 비상이 걸린 거예요. 자, 사탕 젤리 모양으로 학생들이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펜타닐 중독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6년간 21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되고 18에서 49세 사망 원인 1위라고 합니다. 정말 무섭지 않나요? 그죠? 이 펜타닐은 말기에 암 환자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죽기 전에 펜타닐이 맞음으로써 그 고통을 이긴다고 합니다. 몰핀이 100배가 된대요. 자, 그거를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자, 미국에 가면 좀비랜드라고 필라델피아주 이제 좀비 거리라고 있어요. 마약 거리. 예, 이거 좀 더 패스나가겠는데 있는 거예요. 눈 보세요. 마지막에. 무섭지 않나요? 그쵸?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유통이 되나 했더니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거래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이고, 그리고 또 이제 마약이 엄청나게 효과가 높다라고 하면 좀 그러는데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전한가? 절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펜타닐 패치, 파스처럼 바르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아주 불법적으로 특히 10대에서 20대에 저거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하니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청소년 마약을 위해서 무조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마약에 노출될 수도 있고요. 그쵸? 호기심 때문에 친구가 하니까 마약인 줄 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거쳐야 되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마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요. 자, 그로 인한 뭐 부작용은 너무 많겠죠. 그리고 마약이나 약물 남용을 발견하게 되면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예. 그래서 한 번의 호기심에 의해서도 마약은 중독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덜 위험한 마약은 절대 없는 것 같아요. 마약의 끝은 다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마약을 남 일인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마약을 한다는 게 아니라 마약이 여러분을 노린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바꿀 수 없는 두 가지가 뭘까요? 맞습니다. 과거와 당신이에요. 바꿀 수 있는 거는 미래와 나입니다. 우리 친구들 행복은요 모두 주관적인 거예요. 행복은 내 만족이고요. 행복은 내 선택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귀한 존재이고 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주 귀한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 정말 소중하고 또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이런 화장실에서 우리가 볼일을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한번 웃고 시작하시라고요. 친구들 지금까지 와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죠? 예, 긴 시간 동안 40분 이상이 지났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청소년 약물 오남용 그리고 마약 예방 교육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땠나요? 네, 도움이 됐나요? 그리고 이렇게 비가 오고 진짜 장마가 계속됩니다. 그죠? 그리고 걱정도 많이 되고 뉴스에 연방 이제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기도 하는데 우리 친구들 이럴 때일수록 이 글이 한번 올리면서 강대법까지 올리면서 웃는 하루하루 되세요. 경안중학교 학생 여러분, 예, 정말 교육된다고 고생하셨고요. 첫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행복이 최고이죠.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